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의 오디오와 소위 말하자면 전축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한 제품은 미니 컴포넌트, 등치가 크고 부피가 크고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는 제품들은 이제 전축이라고 불렀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브랜드로는 이제 인켈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아남, 롯데 파이오니아는 일본 회사인 파이오니아 제품을 가져와서 사실상 롯데 마크를 붙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축과 요즘의 비슷한 가격대의 오디오 제품들의 변천사, 성능이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그런 생각을 주말에 해보다가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디오 기술은 변화가 없다. 80년대에 이미 발전이 끝났고 멈춰져 있다.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니고요.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기술만 발전을 한 게 아니라 전자기술이라든지 어쿠스틱한 스피커 제작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니와 트렌드도 바뀌고 있죠. 트렌드. 7, 80년도의 음악 애호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장르가 발라드 음악이라든지 재즈 음악이라든지 클래식 음악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장르에 어울리게끔 오디오를 세팅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클래식 음악이라는 장르는 사실 대중적인 주류 장르는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대중적인 가격대의 오디오 제품을 무조건 클래식 장르에만 어울리게끔, 재즈 장르에만 어울리게끔 만들면은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객관적으로 성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대중적인 장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중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스포티파이라든지 애플 뮤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거기서 순위권에 있는 음악, 이런 음악에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응이 잘 되어줘야만 객관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디오 제품의 품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음악, 음향, 이 소프트웨어적인 음질을 내기 위한 재료들의 트렌드에 따라서도 평가나 튜닝 포인트 같은 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종 앰프는 요즘 제품들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졌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80년대 이미 발전이 끝났고 더 이상 발전이라는 건 없는데 왜 그렇게 가격들이 비싸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90년도 한국 오디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정용 오디오라고 할 만한 제품 중에 대표적인 제품을 예로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켈 제품 중에 인켈을 대표하는 앰프, 이름을 날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대표적으로 인켈 AK650이라는 앰프가 있어요. 굉장히 빈티지스럽게 생긴 앰프입니다. 부피도 제법 크고요. 그리고 AI7010이라는 앰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제품 중에서는 AX7RMK2라는 앰프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앰프가 그래도 우리나라 오디오 역사를 자국 브랜드로서는 빛냈던, 물론 이제 태광 아너 시리즈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인켈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90년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30년 된 제품이에요. 가격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앰프를 포함을 해서 양쪽에 10인치 우퍼 유닛을 포함을 하고 있는 인켈 프로 10, 인켈 프로 105 박스형 스피커까지 포함을 해서 전축이라고 이렇게 이제 세트로 판매를 했죠. 1990년도에 판매 가격이 얼마였느냐? 그때 당시에는 흥정을 하고 깎아주고 그런 것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한 180만 원, 100만 원대였습니다. 꽤 비싼 축에 속하는 세트였고요. 더 비싼 세트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그래도 전축이라고 할 만한 제품들은 그래도 100만 원은 다 넘었죠. 저렴하면 100만 원 초반, 100만 원 중반, 그래도 고급형은 100만 원 후반 이런 정도 했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부터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에도 조사했잖아요. 집에 자동차 있는 집 손들어, 비디오 플레이어 VCR 있는 집 손들어, 집에 전축 있는 집 손들어, 이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산다는 집은 전축도 구매를 했었는데 요즘 가격으로 그 전축들의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은 과연 얼마 정도라고 해야 맞는 것일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품목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라면 값이라든지 짜장면 값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식품이기 때문에 물가 인상, 가격 인상 폭을 최대한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했던 거죠. 종합적으로 산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못해도 3배가량은 제품 가격들이 최소한은 올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80만 원을 3배가 오르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540만 원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전축을 요즘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540만 원에서 그래도 한 6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상품이지 않은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중요하게 비교를 하려면 급여, 평균 급여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AI 검색 기능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1990년도 중후반을 지나면서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2025년 기준으로 평균 급여는 얼마이겠습니까? 그것도 대략 3배가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하면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현재의 나의 급여로 내가 소비하는 비용으로 그 제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4배가량 비용을 지출을 한다. 그렇게 가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적이죠. 그때면은 10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 10대 때부터서도 그런 전축 제품들 같은 경우를 엄마나 아버지한테도 혼나가면서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막 가지고 놀고 학교에도 가지고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저의 모습이 된 것이죠. 제가 준비한 대표적인 제품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입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 브론즈 시리즈도 해당합니다. 근데 브론즈 시리즈가 다른 집 리뷰 가느라고 오늘 준비가 안 됐어요. 이번에 신형 브론즈 시리즈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와피데일 에보 시리즈, 와피데일 다이아몬드 시리즈. 그리고 한 자리에 다 놓을 수는 없지만은 이 제품은 트라이앵글에서 얼마 전에 신제품으로 나온 BR04라는 제품입니다. 원래 BR03도 있고 BR02도 있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북쉘프 스피커에서 저음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 좀 더 포근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BR03을 약간 더 크게 만든 신제품이에요. 가격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트라이앵글 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쿼드 S 시리즈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쿼드 S 시리즈는 원래가 그렇게 저렴한 제품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국내 유통사에서 가격을 떨궈서 한정 이벤트식으로 판매를 해봤었는데 현재는 재고가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앰프군 같은 경우에는 뭐 빼놓을 수 없겠죠. 요즘은 100만 원 미만 시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 위모디오, 앰프 울트라 제품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또 빠뜨릴 수 없는 가장 경쟁력 있고 마니아 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은 네임 102 제품 있고요. 이 두 가지 제품은 사실상 정말 많이 판매되고 인기가 좋은 제품인 것은 맞지만은 어찌됐든 소형 미니 올인원 제품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아날로그적인 음악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절대 성능이 좀 더 나은 제품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기능성은 좀 빠지지만은 별도의 다른 플레이어를 써줘야 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이라면은 유니슨 리서치를 가장 추천을 드려왔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프리모, 유니코 누오보 제품을 가장 많이 저는 추천을 했었죠.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제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프리모와 누오보 제품이 원래 정상 가격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컨대 요즘 10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200만 원 미만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었거니와 내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라는 게 200V 암페어 정도 선인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300V 암페어 넘어가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유니슨 리서치 이 제품들은 이탈리아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트로이달 트랜스 용량이 400V 암페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누오보 같은 경우에는 중폭 TR이 무려 8개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미만에서 판매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제품인 거예요.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은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좀 더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강제적으로 떨궈서 판매했었던 것이지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제품이 출시했을 때 가격이 $2,650였어요. 10년 전에 출시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했던 가격은 비현실적인 가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즘은 신품으로는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추천을 하면은 또 맨날 추천하는 것만 추천하는구나, 그런 말씀 하실까봐 요즘 팔 수 없는 제품이지만 확실히 좋은 제품도 가져와 본 겁니다. 중고로 일부러 구한 거예요. 그리고 진공관 앰프, 얘는 D클래스 방식, 얘네들은 D클래스 방식, 얘네들은 AB 클래스 방식,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 아예 진공관 앰프도 하나쯤 있어야 되겠다 해서 유니슨 리서치의 심플리 이텔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대에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했을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드리고자 하는 가격대에는 대략 북쉘프 스피커로 하게 되면은 200만 원대에서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털보형 스피커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300만 원대가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오디오에 입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일 저렴하게는 앰프의 북쉘프형 스피커들을 추천을 할 테고요.
그러면 가격대가 얼마가 됩니까? 적게는 100만 원 초반에서 100만 원 후반대면은 이렇게 매칭을 해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좀 더 나는 좋은 성능, 좋은 음악성, 깊이 있는 사운드를 위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네임 유니티 102라든지 이런 제품하고 매칭을 해서 구성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은 북실프 스피커로 매칭을 했을 때는 200만 원 초반대나 중반대가 되는 것이고, 털보형 스피커로 구성을 했을 때에는 300만 원대에서 300만 원 후반 뭐 그 정도 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2000년대, 2025년도에 오디오 임을 하겠다라는 분들에게 권장을 하기에 가장 좋은 구성들이 이런 구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비싸냐? 너무 거품이 많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90년도에 판매가 됐던 전축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0만 원짜리 전축을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기는 했습니다. 요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그 당시에 180만 원짜리 전축보다 지금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 300만 원짜리 오디오가 90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품질은 더 좋아졌지만은 상대적으로 평균 급여 대비 가격은 더 저렴한 가격대다라는 게 팩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품질의 차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인켈 앰프 세 가지를 예로 들었죠. AK650이 나름대로 명기 반열에 올라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 제품 출력이 60W밖에 안 됩니다. 무게는 14kg 정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 앰프가 14kg이고요. 이 진공관 앰프는 15kg입니다. 오히려 이 진공관 앰프가 좌우 폭은 더 좁습니다만은 트랜스가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무게가 지금 아래에 있는 제품보다 1kg이 더 무거워요. 인켈 AK650보다 더 무거운 앰프인 거예요. AI7010이 개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고성능 앰프였습니다. 4옴 출력으로 140W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8옴 출력으로 하더라도 90W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제품인 AX7R MK2 그 제품 같은 경우가 출력이 60W입니다. 8옴에 60W. 무게는 9.5kg입니다. AI7010이 그래도 좀 더 고성능이라고 무게가 그 제품이 13kg인가 합니다. 이 앰프보다 더 가벼운 거예요. 그 제품 내부 구조도 보면은요. 내부 구조는 뭐 평이합니다. 좌우측으로 방열판이 큰 게 들어가야 되니까 방열판 가운데 크게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EI 각 트랜스, 그 당시에는 트로이달 트랜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EI 각 트랜스 들어가고 그쪽은 열이 많기 때문에 가운데 방열판 두고 반대편에 이제 아날로그 회로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원부 콘덴서 조그만한 거 2개 들어가고, 전원부는 보잘것 없어요. 요즘 제품하고 비교를 하자면 보잘것이 없고 부피만 컸다 뿐이지 오히려 무게는 요즘 제품보다 더 가볍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이 아니고 당시에 출력이나 강력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부족하고 부품 성능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사운드에 비해서는 저음이 좀 웅장하게 느껴지는, 저음이 좀 그윽하면서도 중량감 있게 느껴지는 사운드가 나와줘야 내가 90년도에 내가 소시적에 느꼈던 그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사운드는 좋은 사운드야, 이 사운드는 비싼 사운드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계세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저음이 풍부하게 나왔던 음질이라는 게 오디오의 성능이 좋아서 저음이 풍부하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명정하고 대역감 분리도를 깨끗하게 잘 해주고, 중저음은 중량감이 있으면서도 단단하고 스피드감 있는 통제력, 그런 사운드를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술력도 안 되고 부품의 성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질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소리의 양감만 늘려서, 소리를 번지게 만들어서, 소리를 부스팅을 일으켜서, 스피커도 그 당시에는 다들 크게 만들었어요. 앰프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피커라도 과도하게 울림을 많게끔 만들어서. 현대 하이엔드 오디오, 현대의 오디오 좋은 음질의 기준이라는 것은 공진을 줄여야 돼요. 오히려 공진을 없애야만 정확한 사운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음에 가까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음질이라는 것을 옛날 기준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계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옛날식 사운드가 좋은 음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요즘 제품들이 성능이 떨어져서 저음이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이 좀 많이 나와야 소리의 톤이 좀 낮으면서 부드러우면서 풍부하면서 미끈미끈하면서 사운드가 느껴지는 그런 저음이 많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취향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 중에 종종 이렇게 굉장히 소리가 깨끗하고 단단하고 깔끔하고, 특히 와피데이의 경우에는 오히려 와피데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는 원래가 부드럽고 포근하고 감미로운 스타일의 그런 사운드를 내는 것으로 과거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이렇게 고성능의 AMT 리본 트위터를 달고 나오면서 체감적인 소리의 선명도나 소리의 밝기, 개방감 이런 느낌은 오히려 모니터 오디오보다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사운드를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무슨 뭐 캐대헨 K-팝 음악이라든지 요즘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전자 음악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전자 음악이니까요. 그런 요즘 트렌드의 음악들을 과거 인켈이라든지 아남이라든지 인켈을 대표하는 명기라고 할 수 있는 AK650이라든지 AI 뭐 7010이라든지 이런 앰프들에 매칭을 해서 재생을 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재생이 안 됩니다. 스피드가 안 맞아요. 과거 앰프들은 중저음을 부스팅하기 위해서 사운드를 약간 늘어뜨리고 일부러 느리게 재생을 하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중저음을 약간 부스팅을 시켜야 아 이게 고급 오디오구나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저음이 더 많이 나와줘야 아 앰프를 바꿨더니 저음이 좀 더 많이 나와주니까 이게 좀 더 좋은 앰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하고는 다르게 현대 오디오의 좋은 음질의 기준이라는 것은 첫째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일부러 저음을 부스팅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광대역 특성입니다. 광대역 특성이라는 것은 해상력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 최신 오디오들이 해상력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앰프를 부실하게 매칭을 했더니 중고음은 깽깽거리고 있는데 중역대 밑으로 음질이 너무 부실해져서 중고음만 깽깽거리는 느낌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것도 일리 있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스피커들이 성능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는 공간에 맞는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둘째는 좋은 성능에 적합한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을 하셨으면 잘 구동시켜줄 수 있는 앰프를 매칭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워낙 앰프에 투자들을 안 하세요. 성능 좋은 스피커를 구매하고도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만끽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요즘 이 가격대 스피커들의 성능은 정말 훌륭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비싸지는 가격대의 스피커들과 절대적인 성능 차이는 생각보다 가격만큼 많지 않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하이엔드급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정말 투자를 많이 해줘야만 올인 앰프 한 대 매칭했다고 해서 월등히 이 제품들보다 음질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분리되어 있는 프리파워 앰프도 매칭해야 되고 소스기기도 따로 매칭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돈값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하이엔드급 제품들인 거예요. 솔직히 하이엔드급 제품들은 돈값을 하는 제품들은 아니에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은 아닌 겁니다.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스피커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가격대, 와피데일 에보 시리즈 정도의 가격대가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품들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요즘 현대 환경은 과거에 비해서 더 좁아졌고 층간 소음 같은 것도 걱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음 양감이라는 게 상당히 예민해요. 무조건 저음 양감이 많기만 하다라고 해서 그게 더 좋은 오디오는 아닌 시대가 됐어요. 각 브랜드별로 와피델의 경우에는 에보 시리즈 같은 경우 지금 에보 5.4가 제일 큰 스피커고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품들은 LE 버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버전이긴 합니다만 일반 버전에서는 실버 500이라는 기종도 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실버 500 정도가 되면은 구동이 한결 더 많이 어려워져요.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으로 그 실버 500이라는 스피커를 완벽하게 구동을 해서 유연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내기에는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또 첨언해 드리고요. 실버 300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 버전에 비해서 구동이 오히려 더 쉬워졌지 않느냐. 구동은 살짝 더 쉬워졌는데 광대역 특성은 조금 더 좋아졌다. 일반 버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일반 버전은 200 초반대, LE 버전은 리미티드 에디션은 200 후반대. 그리고 톨보형 스피커를 선택할 것인가 북쉘프형 스피커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겠죠. 북쉘프형 스피커라고 해서 저음이 퍽이나 많이 부족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크로스오버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밸런스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톨보형 스피커는 좀 더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해줘야만 중저음이 원하는 만큼 나와주는 것이고 북쉘프형 스피커는 원래가 울림통이 작기 때문에 좀 약한 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저음이 좀 더 원활하게 나와주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결과치로 봤을 때는 당연히 톨보형 스피커가 저음이 더 많이 잘 나와주지만은 그만큼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북쉘프형 스피커가 톨보형 스피커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양감은 당연히 더 부족하지만은 왠지 밸런스적으로는 중저음이 좀 더
중고음과 붙어 있게끔, 중고음과 이탈이 돼서 따로 놀지 않게끔 전체적인 밀도감이라든지 밸런스감은 나쁘지 않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즘 제품들이 가성비도 좋고 절대적인 성능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디오를 선택을 하실 때, 스피커를 선택을 하실 때 중저음의 양감만 내 환경에 맞게끔, 내 취향에 맞게끔 선택만 잘 하시고 그 스피커의 최사원도로 어울릴 수 있는 앰프만 잘 선택을 하시면은 실패할 일이 거의 없어요. 나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중저음을 원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중저음이 나오는지 그것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스피커들의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니 이 정도 사이즈의 북셰프 스피커를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중저음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톨브형 스피커를 선택을 해야 내가 원하는 중저음이 나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준치도 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나는 오디오에 대한 경험이 아직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환경에 맞는 저음량을 적절하게 구현해 줄 수 있는 오디오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매칭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고민이 될 때는 앰프의 비용을 조금 더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제품으로 선택할 거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고, 이 제품으로 선택할 거 이런 제품으로 선택을 하고, 앰프의 비용을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정말 다양한 가격대의 오디오 제품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자리에서 지금 소개하는 지금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라든지 와피델 에보 시리즈라든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 정도면 요즘 같은 물가 시대에 과거 옛날 제품에 비해서는 정말 잘 만들기는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지금 와피델 5.4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인터넷 가격이 210만 원이잖아요. 210만 원에 저 정도 구성에, 저 정도 디자인에, 저 정도 만듦새에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고급 무늬모까지, 시트지 마감이 아니라 초고해상력을 재생할 수 있는 AMT 트위터까지, 받침대라든지 스파이크 같은 것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사실상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서는 절대로 저 정도 품질의 제품을 210만 원에 못 만들죠. 사실 뭐 네임 102 같은 경우에도 천상 기본 증폭 방식은 D클래스 방식이기 때문에 D클래스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기본 상태에서 그냥 막 매칭을 하면 약간 소리가 뻣뻣하거나 약간 이질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D클래스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아무리 오디오의 신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진공관 방식의 앰프가 재생하는 그 유연성이라든지 따스한 느낌이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촉촉함을 동일하게 구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모든 오디오 제품을 이용하면서 경험했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 네임 102라는 제품은 정말 획기적인 구동력을 갖추고 있고요. 자체 EQ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앱을 설치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자체 EQ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세팅을 좀 해주면은 얼마든지 D클래스 방식의 단점도 개선이 가능해요. 내추럴 모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힘을 오히려 쫙 빼줌으로 해서 소출력 진공관 앰프하고 얼추 유사한 듯한 음질을 내주는 것도 가능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인 겁니다. 활용을 해보시고 나면 정말 기술이 좋아졌구나, 감탄 아닌 감탄을 한다고 해도 과장된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형적인 아날로그스러운 앰프가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쪽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금액이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는 어차피 아니에요. 그리고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이쪽 제품들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해 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도 다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상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음질이 좋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청음회를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음회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가 제품에 대한 청음회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대로 오디오 입문자분들에게 이해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공식적인 청음회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실력대로 최상의 세팅, 돈을 더 드리는 게 아니라 EQ를 살짝 만졌을 때 얼마만큼 음질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비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하고 똑같은 비용을 써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음악성이 좋아질 수가 있고 오디오적인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가 있다, 나는 어떤 매칭이 나한테는 더 어울리는 것이냐, 청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